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7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요. 지금 최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일부 좀 있었는데, 이제, 중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 관련된 얘기들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아침에 강보합권 출발을 했던 우리 시장은 장 시작하면서부터 살짝 눌림 이후에 급격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메타 쪽에서 이제 컨콜 나오고 나서 그 뒤 데이터 센터 쪽이라든지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내년에 많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미국 내에서도 시간 외에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이 급반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리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오늘 선반영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급반등이 좀 나온 모습들이었고요.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반등이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오전장 후반에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옆으로 기어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무료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외로 선물옵션 장마감 3분 전입니다. 밑으로 밀리는 걸 걱정한 게 아니라 오후장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더욱더 이어지면서 총가 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장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 보면, 첫 번째는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진핑의 이제 메시지가 나왔죠. 미국과의 어떤 관계 악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쪽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였습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그 다음 달에 이제 G20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양국의 입장차는 굉장히 크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이 부분 지금 이걸 뭐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중국 역시도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이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만난다고 해가지고 문디반상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전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극단의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문디반상회라도 하면 그나마 좀 간격은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중화권 증시들, 중국, 홍콩, 대만 전체적으로 오늘 급반등들이 좀 나온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 그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호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장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후 후반부쯤, 오후장 중후반 정도쯤 들어와가지고 일본 정부 당국의 개입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 엔화가 갑자기 선물옵션 장마감 1분 엔화 전입니다. 환율이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도 막대한 양을 쏟아버가지고 일단 환율을 끄집어 내려놨는데 또 급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주면서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이 하루 종일 좋았는데 동시호가에서 조금 선물은 팔았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동시호가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산 모습입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또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일단 외국인들 오늘 8천억 넘는 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현물 합쳐서 8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끄집어 올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연속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다. 그 얘기는 아직 시장 불안정한 구간 속에서 아직 확실하게 시장 이게 수급 확산이 확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에 온기를 주면서 이 선물옵션 시장이 내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의 장세. 어제는 시총 상위 1위부터 7위까지만 딱 끄집어 올려놓고 나머지를 버렸죠.
그래서 걔네들이 지수를 다 올린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하면 훨씬 좋았습니다. 종목 상승 종목 수도 훨씬 많았고요. 어제에 비하면 확실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좀 많이 나타난 모습이었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 현재 지금 우리 시장 올해 한 해를 보면요. 작년부터 그래 왔습니다만 올 한 해를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초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출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으로 빠져나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수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주식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지금 계속해서 연초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은 어차피 팬데믹 때부터 시작을 해서 힘이 없었단 말이죠. 펀드 다 깨지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섹터나 종목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거의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힘은 강합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더 안 좋았던 것이고요.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도 했는데 이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일부 오늘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일부 시총 상위주들의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이는 같은 sek터 내에서도 오늘 2차 전지 섹터들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거의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중소형주 원래 지수가 지금 1.7%, 6%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10%, 20%, 뭐 20%대 있는 종목들, 10%대 있는 종목들이 즐비해야 합니다. 정말 많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 쪽에서 보시면 20%대 하나, 오늘 코스닥에서 상한가 2개인데요. 20%대 3개네요. 20%대 3개, 그것도 22, 21, 20입니다. 나머지 10%대.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비해서 수급 확산세가 그만큼까지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특정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 그 특정 섹터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원래 보통 정상적인 시장에서 움직여야 될 양만큼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이 수급이 조금 덜 들어오는 뭐 예를 들면 3등주, 4등주들도 제법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원래 정상적인 시장인데 1, 2등만 바짝 가고 나머지 3, 4등부터는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수급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상대적으로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최근 좀 괜찮겠습니다만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 모양이지? 라는 푸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런 하락세 지금 보시면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런 지금 하락 구간이 1년 반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지는 못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시기상으로 매크로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 11월에서 1월 사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 계속 지금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일단은 지수를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기게 하면서 요 추세 저항선을 딱 옆으로 돌파해내는 요 시점이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일단은 이 정상적인 시장, 완전히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요 어딘가의 구간쯤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풀리기 시작하겠죠. 어느 정도는 풀리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투심 자체가 불안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여차하면 또 시장 내려 찍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자리 올해 저점 이제 이번 구간 전체 이 하락장 전체에서의 저점이야라고 지금 얘기하기가 힘든 정도로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단 말이죠.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서서히 돌아간다.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지수 반등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수 반등을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다. 대형주는 조금만 끄집어 올려도 지수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큰 돈으로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는 모습에서, 시총이 작은 애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종목을 끄집어 올리기는 쉽겠지만 지수를 끄집어 올리기는 어려울 거고 빠져나올 때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먼저 지수부터 끄집어 올리는 그 단계, 첫 단계가 시작되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 단계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지수는 좋은데 중소형주들 상당수 일부 대형주들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전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금리 역전과 관련한 부분에서요. 그동안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 이 부분이 향후 18개월 전후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난 6월, 7월 달,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만 7월 달에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었었죠. 한데 금년 3월인가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10년물과 3개월물을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2년물이고요. 2년물이고요. 이건 3개월물입니다. 했는데 이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올 초였는데 어제 드디어 그저께 장중 역전이 한번 됐다가 다시 돌아왔고 어제 드디어 이 10월물과 3개월물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 경우 요게 역전됐던 경우 지금까지 100% 18개월 안에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침에 뉴스로도 제가 아침 영상에서 뉴스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지금 여당에서조차 연준 위원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10월물, 3개월물까지 역전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해가지고 물가가 안 잡히는데 금리를 인하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CPI가 발표되는 이 시점부터는 일부 조금씩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과 관련된, 이 주택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반영이 된다라면 CPI 확실히 좀 꺾여서 나올 거고,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된다면 살짝 꺾이는 흐름 나올 거고요. 만에 하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반영이 안 돼서 다음 달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CPI가 또 그대로거나 약간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11월 1월 시나리오는 12월 1월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1월에선 더 이상 딜레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돌아가고 있는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11월 시나리오에 조금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지금 어제 오늘 생각해 보면 답답하긴 하지만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는 조금 덜하잖아요. 오르면서도 불안감은 있지만 야 이거 또 떨어지고 있어 이 느낌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수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요 구간을 잘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에 FOMC 있고요. 물론 요번 주에 이제 오늘 밤에 22 통화정책회의 있고 내일 BOJ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PCE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미시간대 이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많아요, 내용들이. 그리고 다음 주 초중반에 이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그 뒤 정도부터 파월 의장이 또는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떤 발언들을 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11월 시나리오가 조금 더 11월 내에서도 FOMC 이후 8일 중간선거 이후 13일
CPI 발표 이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언제쯤부터 그 안정화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를 또 이렇게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끝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 흐름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대형주 가지신 분들은 지금 최근 분위기가 괜찮을 거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직 완전하게 돌아선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더 이상 하락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시장 정상적인 안정화와 함께 정상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조금 볼 수 있게 하는 그 시점까지가 그렇게까지 멀리 남아있지는 않은 걸로 봐서 최대 1월까지니까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조금 이 힘든 구간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 아마 조금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계좌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에 구체적인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